이항영의 월가이드 시작합니다. 가장 발빠르고 심도 있는 월가의 소식 이항영 위원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뉴욕 증시를 보고 종목별로 너무나 큰 변동성 속에 지루한 공방이 이어졌다라고 좀 판단하네요. 네,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장은 3일 연속으로 주가가 올라가긴 올라갔습니다. S&P 500, 나스닥이. 그렇지만 오늘 올라갔다기보다는 뭐 혼조라는 표현이 정확할 정도로 그러니까요. 큰 움직임이 없었고요. 사실 종목별로 보면 실적 발표에 좀 한 정중앙에 들어와 있는데요. 냉정히 보면 오늘 좀 말씀드리겠지만 실적 발표 자체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그 이후에 가이던스라든가 반응이 엇갈릴 뿐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감은 보합이지만 물밑에 바쁘게 발길질하는 백조가 떠올랐다라는 투자자의 오늘 리뷰가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자, 오늘의 인사이트 열어봅니다. 1분기 실적 중간 점검, 어닝 시즌 하이라이트 주간입니다. 5분의 1이 발표가 되었는데 그 안에 5분의 4가 잘 나왔다. 근데 문제는 참 가이던스네요. 아무튼 기업 실적이 견인되는 시작이네요. 네, 이번 주까지 하면 전체적으로 보면 30% 정도까지 이제 네. 실적을 발표될 텐데 일단 정리된 것까지만 말씀드리면 전체적으로 74% 정도 기업이 기대 이상의 실적을 발표한 게 사실이 되겠고요. 58%는 기대 이상 매출 발표했기 때문에 평균을 약간 웃도는 정도로 지금 실적은 매우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다라고 먼저 좀 꼭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마 이번 주까지 집계 되더라도 이 수준은 변함이 없을 것 같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1분기 실적의 컨센서스, 공시적인 컨센서스만 보면 지금까지는 0.5% 증가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실적 전망 대비 통상 미국은 6에서 7% 정도가 더 나오기 때문에 이번에도 최소한 7% 정도의 이익 증가가 분명히 기대된다라고 생각하시더라도 아마 틀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작년에 이어 이번 1분기까지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역시 빅테크, 소위 매그7, 심지어 약간 좁혀서 매그5의 이익을 좀 끌어가는 그런 흐름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소위 매그7 중에서 요즘 재미없는 애플과요, 테슬라를 제외한 소위 빅5만 일단 보면은요, 이익 증가율이 무려 64.3%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종목은 어떻죠? 나머지는 작년 4분기에도 마찬가지, 3분기, 2분기 계속 마찬가지인데요.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실적을 끌고 가는 것이 바로 탑5, 탑6가 전체적으로 끌고 가고 있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네. 특히 이번에도 그중에서 또 뭐냐? 엔비디아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오늘 발표된 메타 플랫폼이 실적 전망을 끌고 가는 그런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어 보입니다. 다만 지금 매그5, 매그7의 이익의 전망의 압도적인 추이는 3분기, 4분기를 지나면서 약간 좀 완화된다. 특히 4분기가 되면 이 빅5나 아니면 나머지 495개 종목의 이익 증가율이 엇비슷할 정도. 물론 이게 시기적으로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전체적인 눈높이가 중소형주, 나머지 종목들도 좀 확산될 여지는 분명히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분기별 이익 증가율을 보여주시는데 이 분기별 이익 증가율의 차이를 이렇게 보인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섹터별로 1분기 어떤지 한번 확인해 보겠는데요.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알파벳이나 메타가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필수 소비재, 이제 먹거리 이런 것들이 되겠고요. 산업재, 에너지 등 5개 섹터가 3월 말, 그러니까 한 달 전 대비, 한 달도 안 되죠. 한 보름 정도 대비 오히려 좀 눈높이가 좀 높아진 거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컨센서스보다 높아진 쪽에 가서 여러분들 주식을 좀 하시는 것이 맞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1분기 섹터의 전망이 추이가 이렇게 되겠고요. 2분기의 전망은 보면 IT가 역시 다시 들어가고요. 에너지, 금융 섹터가 3월 말 대비 눈높이가 높아지고 있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특히 분기별로 이렇게 S&P 500 전체적으로 보면은요, 이익 증가율이 갈수록 높아진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2분기 이익 증가율은 무려 9.6%, 거의 10%에 육박합니다. 이 전망이기 때문에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겠고요. 3분기는 8.7, 4분기에는 무려 17.7%로 연간으로 보면 10.7%, 2025년 연간에 13.8% 이익 증가가 기대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 수치를 여러분들이 추세를 항상 좀 러프하게라도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한국 주식에는 이런 수치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미국은 항상 이익에 대한 컨센서스가 있기 때문에 미국 주식 하신다 그러면 익숙하지 않도록 자꾸 이런 수치를 듣고 좀 확인하시는 습관이 필요하다 말씀드리겠고요. 특히 이 그림이 상당히 흥미로운데요. 2024년과 2025년의 이익 전망을 거의 2년치를 계속해서 추적하는 건데요. 이게 보면 2주째 다시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금년의 눈높이가 이익 전망이 상향되고 있고 내년도 상향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만 지난주에 이제 금리가 좀 올라가는 모습 보이죠.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주가는 조정 보여줬기 때문에 PR 같은 경우는 19.9배로 좀 하향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5년 평균 17.8배이기 때문에 지금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전체적인 S&P의 주가 자체는 약간 비싼 느낌은 분명히 있다라는 것도 염두에 두시고 큰 틀에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실적 시즌과 더불어 지금 뉴욕 증시의 중간 점검도 한번 체크를 해봤습니다. 오늘 주요하게 봐야 할 헤드라인을 준비했습니다. 마켓워치입니다. 실적 시즌의 바로 키포인트입니다. 가이던스 실망. 오늘 나온 메타의 실적, 지난 실적이 잘 나왔는데 가이던스가 안 좋으니 지금 시간에서 급락 바로 나타나네요. 네, 어저께 이 시간에 저희가 첫 번째 코너 말씀드린 게 테슬라잖아요. 테슬라는 실적이 아주 형편없다 말씀드렸는데 오히려 시간에서 이미 지금 어저께 7, 8% 올라가고 있었는데요. 오늘 이제 그 메타 플랫폼에서 완전히 다른 경우 나온 거죠. 예, 완전히 이익이나 이런 것도 상당히 또 좋게 발표됐지만 매출도 좋게 발표, 기대 이상 물면 나왔는데요. 문제는 가이던스에 대해서 약간 실망하는 목소리가 나온 거죠. 성장에도 앞으로도 이어질 수 있느냐 이런 시각이 나오면서 지금 시간에서 뭐 처음에 한 3, 4%에서 지금 마이너스 11%, 12% 왔다 갔다 하면서 주가가 급락을 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핵심적인 사항만 말씀드리면 2분기 가이던스인데요. 매출 전망인데 365에서 390억 달러를 제시했습니다. 상단 하나를 제시했습니다. 이걸 보면 그냥 우리는 중간값으로 따집니다. 377억 달러 정도 되는데 월가의 눈높이는 383억 달러였거든요. 그러니까 눈높이를 못 맞췄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눈높이를 못 맞췄다, 눈높이를 넘어섰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면 투자 비용이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이 한다. 그러니까 AI 이런 거에 투자를 더 많이 한다. 어저께 테슬라도 지금 순현금이 좀 줄어들었는데 이거 역시 투자 때문인데요. 이거 투자. 그럼 투자는 뭐로 하겠습니까? 전부 다 지금 칩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들 돈이 다 어디로 들어간다? 쉽게 해서 엔비디아로 돈이 들어간다라고 생각해도 뭐 거의 틀림이 없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성적표 한번 보여드리겠는데요. 네. 대부분이 이제 비타는 항목 이게 많이 나오지만 전체적으로는 싹 안 좋은 것들이 나오는데 안 좋은 것들이 바로 말씀하셨던 가이던스 항목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마진율 이번에도 나쁘지 않습니다. 마진율도 계속해서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준 건 분명히 긍정적이었는데 말씀드렸다시피 가이던스가 좀 부족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또 하나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저께 지난주였죠. netflix가 이제 내년부터는 순 가입자나 이런 수치를 좀 발표하지 않겠다고 얘기했는데 이번에 이 그 메타 플랫폼은 꼭 그런 의미는 아니지만 기존에는 일간 활성화된 사용자 수, 월간 활성화된 사용자 수, 그러니까 영어로 보면 DAU, MAU 이런 걸 발표했는데요. 네. 오늘은 이제 그런 건 이제 발표 안 한다고 얘기하면서 정확한 개념 또 따져봐야 되겠지만 Family Daily Active People 말이 좀 길어지는데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합한 느낌이 듭니다. 지금요. 메타 플랫폼에서 하는 모든 플랫폼이요. 이거에 대한 수치를 발표한다고 얘기했는데요. 그러면서 전년 동기 대비 7% 늘어났다라고 나름은 긍정적으로 얘기했는데 말씀드렸다시피 가이던스 매출이 약간 부족했고요. 네. 투자 비용이 더 들어간다. 비용이 더 들어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앞선 코너에 나왔지만 바로 이것 때문에 결국 성장이 계속할 수 있느냐, 이익이 어떻게 될 수 있느냐 이런 거에 대한 약간 퀘스천 마크지만 워낙 지금까지 실적은 워낙 좋았고 오늘 발표도 좋았다. 다만 가이던스가 약간 부족했다. 이런 느낌으로 시간에서 좀 빠지고 있다라는 정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메타 이제 시간 외에 이제 급락 몇 분 사이에 급락률이 더 넓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16%대까지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메타 확인을 해봤고요. 자, 다음 이어가겠습니다. 역시 마켓워치입니다. 더 저렴한 전기차의 함정, 테슬라인데요. 간밤에 12% 급등했죠. 저가 전기차 조기 출시 기대감이 반영됐는데 월가의 반응은 좀 냉랭하다고요? 네, 월가의 반응은 뭐 극과 극이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좋아하시는 분은 뭐 좋아하는 거고 이거 좀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은 한도 끝도 없이 부정적으로 보는 그런 차이기 때문에 늘 말씀드리지만 주식 투자라는 것은 특히 그런 성장을 꿈꾸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하루하루의 어떤 움직임보다는 본인에 대한 시각을 좀 바꿀 이유가 있는지 아니면 유지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요. 발표한 수치는 아주 안 좋았다라고 다시 한번 확인드립니다. 그리고 매출과 이 모두 기대 이하였고요. 이 일론 머스크가 했던 말들 위주로 오늘 좀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겠는데요. 실제로 보면 매출이 이제 2012년 이후 최대폭 하락했고요. 그리고 2020년 2월 이후 분기별로는 처음으로 하락했다는 것까지 말씀드렸는데요. 핵심은 이겁니다. 어저께 일론 머스크가 얘기한 것들이 어떤 주가가 크게 올라간 거에 팩트 위주로 말씀드리면 다 이미 아시는 분은 계시겠지만요. 로보택시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로보택시에 대한 새로운 명명을 했습니다. 그럼 뭐냐
뭐냐면 사이버 캡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제 캡을 이제 영국권에서는 택시를 캡이라고 한다는 거 많이들 보셨을 거 아니고 뉴스도 많이 보셨을 텐데요. 사이버 캡에 대한 사업에 대한 자신감을 다시 한번 확인할게요. 이 사이버 캡은 기존에 자신들이 갖고 있는 자동차뿐만 아니라 회사 소유뿐만 아니라 개인들이 갖고 있는 자동차도 여기에 참여시킨다. 그래서 에어비앤비와 우버 역할을 같이 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또 하나 이제 그 다음은 2분기는 지금보다 상당히 또 좋아질 거라는 얘기를 표현했고 또 연간으로 보면 지난번까지는 연간에 좀 판매가 좀 줄어들 수 있다는 연간에 또 성장할 수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네. 세 번째는 소위 모델 2란 얘기는 이 일론 머스크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로이터는 모델 2가 죽었다, 없어졌다, 끝났다고 얘기했는데 일론 머스크는 거짓말이다 얘기했는데 여하튼 정확한 표현을 하면 좀 더 합리적으로 살 수 있는 가격이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모델 2란 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네. 논란거리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일부 이제 그 영향력 있는 애널리스트가 직접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그 모델 2, more affordable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그 자동차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얘기를 해달라고 또 얘기했더니 일론 머스크는 이미 충분히 얘기했다는 식으로 약간 또 넘어가는 표현을 씁니다. 즉 자세한 가격이라든가 자세한 제어와 뭐 이런 거는 아직 노코멘트 했고요. 내년 하반기를 예상했었는데 조금 더 빨리 할 수 있다라는 정도까지만 얘기했다는 거죠. 그리고 수많은 것들이 약간 불확실성이 얘기했고 이분의 워낙 그 특징이지만 이거는 지금 테슬라의 투자자의 신뢰가 있는 사람들은 우리의 그 미래를 믿는다. 그렇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못 믿는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여전히 이거에 대한 판단이 엇갈린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어저께 수치 나온 걸 보고 예를 들어 의견을 바꾸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목표 주가를 올릴 이유는 사실상 없습니다. 왜냐하면 네. 실제로 구체적을 얘기한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월가 의견이 엇갈리는데 다만 주목할 만한 건 투자 의견을 올린 곳이 하나 있습니다. 네. 아까 뱅크 오브 아메리카요. 기존에 중립에서 매수로 올려놨는데 목표 주가는 $220 유지했는데요. 주요 이슈가 해결됐다. 그러니까 모델 2라든가 그리고 로보택시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성장 동력이 재점화됐다는 긍정적인 얘기했고요. 그동안 계속 떨어진 뉴스만 있었는데 이번 것으로 인해서 그건 지지될 수 있다. 그런 다분은 약간 애매한 표현을 썼지만 투자 의견을 올려놨고요. 다음은 이제 웨드부시인데요. 웨드부시는 여전히 다시 한번 긍정적인 얘기를 했지만 냉정하게 목표 주가를 내려놨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골드만삭스 나 UBS도 전체 중립이라든가 약간은 냉정한 의견을 여전히 유지했고요. 꿈은 좋은데 구체성이 결여진다에 대한 비판적 시각도 꽤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최소 2곳은 목표 주가를 그대로 올려놨지만은요, 7곳 이상은 목표 주가를 내렸다. 그렇지만 주가는 말씀드렸다시피 워낙 7일 연속 하락한 거에 따른 반등 정도라고 네. 이해하시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테슬라에 대한 월가의 반응은 극과 극이다. 근데 머스크의 신뢰도 회복이 굉장히 좀 시급하다라는 부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 헤드라인 살펴보시죠. 밸런스입니다. 다치지 않는 소비 효과. 미국은 고금리 고물가에도 실적도 양호하고 지갑도 다치지 않았는데요. 미국의 대표적 카드 기업 비자의 실적이 바로 반영됐네요. 네, 비자는 뭐 월가의 목표 주가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최소 6건이나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회사의 CEO가 다시 한번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의 소비자들이 여전히 지갑이 열고 있다. 투자가 잘 되고 있고 여전히 여행 수요가 높다 얘기하면서 미국 국내에서의 그 결제가 8% 정도 늘어났다라면 해외에서의 결제가 16%. 늘 말씀드린 카드 회사는 돈을 버는 거가 사람들이 해외여행 가야지 수수료가 10배 정도 올라가기 때문에 거기서 올라가는 거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부분이 좋았다고 말씀드리겠고요. 오늘 그 부분은 똑같이 여러 군데서 확인되는데 오늘 약간 다른 하나 말씀드리면 힐튼 호텔 있지 않습니까? 힐튼 호텔도 오늘 주가가 급반등했는데요. 힐튼 호텔도 지금 많은 사람들의 여행객이 계속 폭주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의 우리나라의 지금 소비 상황과 미국 거는 뭐 하늘과 땅의 차이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항현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